안녕하세요. 과학수국입니다.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수축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속도의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쉽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수학적인 증명이라든지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도록 설명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S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말로 좌표계라고도 하는데요. S라고 하는 좌표계는 정지해 있어요. 이 S라는 공간을 우리 비유해서 그냥 정차해 있는 기차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때 여기 X라고 적혀 있는 것은요. S 좌표계에서 봤을 때 X 방향으로의 위치 값이고요. Y 방향으로 봤을 때의 Z 방향으로 봤을 때 값인데요. 자, 그때 우리가 오늘 뭘 한다고 했냐면 길이 수축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이 수축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움직이고 있는 물체랑 정지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물체의 길이는 다르게 측정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정지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정지해 있을 때의 길이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면 x, y, z로 표현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가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에다가는 모두 다 프라임을 붙여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v의 속도로 달리고 있고요. 역시나 x, y, z는 프라임을 붙여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기는요. 배경도 없고요. 차의 진동도 없어요. 실제 여기서 차가 간다고 해도 창밖을 봐도 차가 앞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배경도 없고 차의 진동도 없거든요. 차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가속도도 없는 거예요. 막 내가 쏠리고 옆으로 쏠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차의 바퀴는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하겠지만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차가 앞으로 안 간다고 느낀다고요. 근데 이번엔 두 사람이 그러한 것을 체감한다고 해볼게요. 둘 다 자기의 차는 앞으로 안 간다 할 거고 서로를 봐도 차가 앞으로 안 간다고 하겠죠. 이거는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서로 차가 안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가만히 땅에 정지해 있는 사람한테는 둘이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그 말은 정지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속도가 있지만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속도가 0인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상대적으로 다르죠.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해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차가 앞으로 가는 경우인데요. 자, 지금 S'이라는 좌표계, 지금 운동하고 있는 공간이죠. 달리는 기차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차인데 둘이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S'에서 자동차를 봤을 때 또는 자동차에서 S'을 봤을 때 서로 속도가 제로라고 생각하겠죠. 아까 빨간 자동차와 파란 자동차 비교했을 때처럼 말이에요. 자, S'은 이 자동차가 그래서 이동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정지해 있는 공간인 S에서 자동차를 봤을 때는 T초 동안 V의 속력으로 VT만큼 이동했으니 S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S 입장에서 기술한 거리가 X였죠. 그 X는 VT가 되는 거예요. 근데 S'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가 속도 제로였으니까 자동차가 T초 동안 이동했다. 그러면 S' 입장에서 기술한 거리인 X'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 VT에서 VT를 빼면 당연히 0이 돼요. 잘 보세요. 이 0과 이 0 같죠? 0이 뭐예요? X'이에요. 정리하면 X에서 VT를 빼니까 X'이 돼요. 다시 쓰면 X'은 X 빼기 VT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Y'은 Y가 뭐냐면요. 우리 이 자동차가 좌우로만 움직였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또 앞뒤로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Z'은 Z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무튼
여기서 x'과 여기에서의 x 둘 사이의 관계식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t'은 t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차를 타고 달리나 기차 밖에 있으나 시계는 똑같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써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시간 차이가 사실은 생겨요. 빨리 달리는 사람의 시계가 살짝 느리게 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는 나중에 가서 생겨난 거고, 처음에는 우리 경험 속에서는 너랑 나랑 시간은 똑같은 절대적인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갈릴레이가 하게 되었고, 갈릴레이의 변환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나왔으면 위치를 미분했을 때 속도가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미분을 함으로써 속도를 적을 수가 있는데요. x'을 미분하면 v'x가 되겠죠. 그러니까 x'에서의 속도가 v'x가 되는 거고요. x에서의 속도는 여기 보이는 vx, 그리고 t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1차 항 t는 그냥 없어지면서 빼기 v가 되는 겁니다. y'은 y 그냥 미분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갈릴레이의 식은 우리 생활 속에서 비추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대체 왜 갑자기 시간이 팽창하고 길이는 수축하고 속도 더하기는 무엇인지,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 출발하게 되었느냐 하면 전자기하학에서 출발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두 가지 동그라미는 전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있을 텐데, 전자 자체적으로 진동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갖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해요. 그 전자기파가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속도를 측정하니까 다 C예요. 여기 움직이는 전자가 이 빛을 봐도 속도는 C고요. 가만히 있는 전자가 내뿜는 빛에서 빛을 봐도 C고요. 가만히 있는 전자가 빛을 보아도 속력은 C예요. 암튼 어떻든 간에 누가 보든지 광속은 항상 C더라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다 달라지니까 상대 속도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헤드라이트를 켰어. 그러면 그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은 빛의 속도에다가 자동차의 속도가 더해져야겠지만, 실제로는 누가 보든 간에 빛의 속도는 그냥 C, 빛의 속도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항상 일정한 값으로 빛의 속도가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자기하학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럼 도대체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갈릴레이 법칙과는 모순이 되지 않냐. 하지만 이 전자기하학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갈릴레이의 이론도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모순되는 게 없잖아요. 둘 다 맞는 거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다. 어떻게 그 모순을 해결할까 해서 로렌츠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 로렌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갈릴레이가 이야기한 고식을 다음과 같이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K라는 상수고, 그러니까 X 빼기 VT 앞에 어떤 K라는 상수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체적인 관계식은 변하지 않으면서 특정 상수만 살짝 붙여주게 되면 이 식이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로렌츠가 2차항도 아니고 3차항도 아니고 왜 상수항만 딱 붙여준 것이냐. 세 가지의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x랑 x'은 선형 관계여야 한다. 정지해 있는 공간과 움직이는 공간이 있을 때, 만약에 정지한 공간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면 움직이는 공간에서도 등속 운동을 해야지 맞잖아요. 정지한 공간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데 움직이는 공간에서 보니까 가속 운동을 한다면 그 가속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등속 운동을 하면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도 등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1대1로 사건이 대응돼야 하니까 x와 x'은 선형 관계, 1차식의 형태로 기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곱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앞에 상수만 딱 붙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모양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근데 단순하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모호해요.
뭐 누구한테는 복잡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따가 그 단순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갈릴레이식으로 근사가 가능하다. 여기 밑에 초록식이 바로 요 식을 말하는데요. 갈릴레이식이 일상생활에서 틀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상황에서는 갈릴레이식으로 근사될 수 있도록 K를 정해야 한다라는 원칙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좌표계가 어떻든지 간에 공식은 일정한 공식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움직이는 공간이든 그냥 가만히 있는 공간이든 F는 MA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이 S든 S'이든 X는 KX-VT라는 그 공식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이 공식은.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가 S라는 공간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S에서는 사용되는 변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X라는 좌표를 안 쓰고 X', T 아니고 T', X' 아니고 X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V 같은 경우는 S'에서 마이너스 V면 S는 반대로 플러스 V를 쓰게 되겠죠. 그렇게 바뀌는 것을 고려해서 문자를 대입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X'은 KX-VT를 여기 있는 X'에다가 쏙 대입시켜줘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T'에 대해서 T'은 하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T'이 뭔지가 지금 나왔죠. 자, X', X는 CT라는 게 나왔는데요. 움직이는 공간에서 보든 정지한 공간에서 보든 광속은 똑같이 C니까 그들 공간에서 광속으로 그들 시간만큼 가면 그들 거리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표현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CT', 그러니까 프라임 공간, S' 공간에서 C로 T'만큼 가면 그게 X'만큼 간 거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T'이 정지한 공간에서는 T죠. 그러니까 CT만큼 정지한 공간에서 간 거리는 X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둘 다 맞는 식이에요.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둘 다 CT만큼 간 게 맞거든요. 둘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을 통해서 얘가 유도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유도를 할 수 있으려면 현재까지 우리가 구했던 요런 식들 있잖아요. 얘를 잘 활용해 볼 거예요. X'이 뭔지 나왔잖아요. 또 T'도 뭔지 방금 구했으니까 X'은 넣고 T'은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이항하고 전개하고 하게 되면 X는 하면서 얼마가 나오게 돼요. 잘 보니까 우리가 얘를 통해서 얘를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한 이 식을 보면 X는 CT가 있어요. 그럼 이 뒷부분이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로부터 얘가 유도되는 거죠. 얘로부터 얘가 유도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한다. 그래서 K는 하면서 이제 K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로렌츠가 처음에 정했던 상수인 K가 나오게 된 거고 단순한 모양이라고 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K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상수는요. 상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X'에서 K 안에다 이제 드디어 K 값을 넣어줬고요. T'에서도 K 안에다가 K 값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만약에 V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C에 비해서 V는 진짜 작아요. 그쵸? 그러니까 C분의 V 전체의 제곱은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1 빼기 0이니까 얘는 루트 1인 거예요. 따라서 X'은 X 빼기 VT인 거죠. 이게 뭐였어요? 갈릴레이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식이 갈릴레이 식으로 근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T'도 마찬가지죠. V가 엄청 우리 생활에서는 V가 C에 비해서는 무척 작다 보니까 얘가 거의 루트 1에 가까워져요. 전체가. 그럼 밑에는 그냥 1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V는 매우 작죠. 그러니까 이 전체 항은 0에 가까운 거예요. 따라서 T'은 T 이렇게 근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론적 길이 수축,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 겁니다. 움직이는 좌표계에 놓인 막대의 고유 길이를 L0라는 기호로 표현할게요. 움직이는 곳이니까 프라임이 붙어서 표현이 됐고 위치가 x2' 빼기 x1'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자, 그때 우리가 방금 배웠죠. 프라임 붙은 거. x'은 kx-vt였잖아요. 그래서 k를 구했으니까 그대로 적용해 본 거예요. x 자리에다가 x1, x2 넣어 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x2'에서 x1'을 뺀 것을 저렇게 적을 수 있고 이렇게 방금 적었던 것을 통분한 거고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x2'에서 x1'을 뺀 거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L0예요. L0. 우리 방금 앞에서 봤잖아요. 움직이는 공간에서 물체의 길이를 L0라고 두기로 했고 그게 x2'에서 x1'을 뺀 거라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정지한 좌표에서 움직이는 공간의 물체를 봤을 때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기차 안에 물체를 본 거예요. 그때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x2 빼기 x1이죠. 왜냐하면 x2, x1은 어디 있는 거냐면 정지한 공간에 있는 좌표니까 정지한 공간에 있는 좌표의 길이 그게 바로 L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이라고 하는 것은 L0 루트 1-C분의 V 전체의 제곱. 그러니까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그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루트 1-C분의 V 전체 제곱에서 V가 C에 가까운 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V가. 그러면 1 마이너스 거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C분의 V 전체의 제곱은 지금 0.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0에다가 0. 얼마를 곱하니까 그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렇게 정지한 사람이 밖에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그 물체의 길이는 짧아 보인다라는 게 상대론적 길이 수축입니다. 자,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세히 보면 프라임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x'은 이라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x는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바 프라임의 부호들을 떼서 옆으로 옮기면 돼요. 여기 프라임을 옮기고 t 프라임 맞춰주고 마이너스 v는 플러스 v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밑에 t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왜 한 거냐면 이게 바로 역 로렌츠 변환인데요. x'은 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곳에서 봤을 때의 길인데 x는 이라고 하면 정지한 것이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잖아요. 이것을 역 로렌츠 변환이라고 해요. 역 로렌츠 변환.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늘어남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지한 공간에서 시계를 딱 보니까 t1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움직이는 공간에서 시계를 딱 보니까 t1'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볼 것은 정지한 곳에서 움직이는 공간을 봤을 때 움직이는 곳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정지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을 봤을 때 움직이는 공간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역 로렌츠 변환에서 이 파란색 식을 봤거든요. 여기다가 t 대신에 t1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한 공간에서의 시간이 나오게 되죠. 정지한 공간에서 봤을 때의 시간인 t1이 나오게 돼요. 자, t0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항상 흐르니까 t0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S'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t0초가 지나니까 t2'초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 시간인 t2'에서 처음 시각인 t1'을 빼면 그게 t0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그 똑같은 순간 동안 정지한 공간에서도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흐른 시간은 t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같지만 시간을 t0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은 정지한 곳의 시간과 움직이는 곳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자체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t0라고 하는 시간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 정지한 공간에서 t0가 흘렀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그냥 S', 움직이는 좌표계, 그 같은 상황 동안 S, 정지한 좌표계에서도 시간은 흘렀겠지. 그랬을 때 시간이 흐르고 나서 t2라고 하는 시각이 되었다고 할게요. 그럼 정지한 좌표계에서는 우리 어떻게 쓰는지 역 로렌츠 변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t2, 그러니까 정지한 공간에서의 시각, t2에서 t1을 빼면 그게 시간이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t0라는 시간이었는데 정지한 공간에서의 시간은 바로 t2 빼기 t1이 되는 거예요. 즉 t0가 어떤 시간으로 변하는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뺄셈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t2 빼기 t1 이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을 1 루트 1-10분의 v 전체의 제곱으로 바뀌었죠. 정리를 해보면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은 앞에서 봤듯이 t0입니다. 움직이는 공간에서의 시간. 근데 거기다가 루트 1-10분의 v 전체의 제곱분의 1을 곱해주니까 그것은 정지한 곳에서 봤을 때 움직이는 곳에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정지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곳을 봤을 때 그 움직이는 곳의 시간은 점점 느리게 간다. 즉 시간이 팽창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속도를 더하는 건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걸 vx라고 할게요. 이게 뭘까요? 속도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yz도 똑같이 해보겠어요. 또 프라임, 그 움직이는 공간에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지한 s가 움직이는 s'을 볼 때 이게 뭐였죠? 아까 역 로렌츠 변환이죠. 이걸 미분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x는 dx로 x'은 dx', vt'은 vdt' 이렇게 d가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방금 미분 결과인데요. vx는 dx dt니까 dx dt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루트 부분이 사라지죠. 약분이 돼요. 간단하게 됩니다. 그다음 위아래를 dt'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이 돼서 이렇게 식이 남게 되거든요. 잘 보시면 이 dx', dt''이 바로 vx'이고요. dx', dt' 역시 vx'이에요. 요거는 똑같은 vx'인데 제가 입력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vx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정지한 곳에서 봤을 때의 속도는 v'x는 움직이는 공간에서 봤을 때의 물체의 속도고요. v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이 움직이고 있는 그 속도, 공간이 움직이는 속도, 그것을 v라고 둔 거예요. 그 다음에 vy와 vz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dy, dt 다 했으니까 vy는 dy, dt 똑같이 계산하고 vz도 dz, dt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속도 더하기가 과연 아까 전자기하에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만 최종적으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광속을 직접 대입을 해보는 건데요. v'x, 그러니까 움직이는 곳에서 봤을 때 속도가 광속이에요. 그럼 v'x에다가 c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c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제곱 약분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위아래에다가 c를 곱했어요. 그럼 여기는 c 더하기 v가 되겠죠. 여기 c를 밑에다가 곱하면 c 더하기 v가 되잖아요. 위에도 똑같이 c를 곱해서 c 더하기 v 나누기 c 더하기 v예요. 약분이 되어서 vxc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움직이는 곳에서 봤을 때 광속이었는데 정지한 곳에서 봐도 광속이더라.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순이 해결이 된 거죠. 굉장하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